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기간,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철거를 하고 공사기간 동안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드릴 말씀은 첫 번째, 공사를 감독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무슨 소리야 공사를 감독하다니? 자, 그리고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는 경우, 그리고 CM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사를 감독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됐든 일반적인 공사가 됐든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감리회사입니다. 감리회사는 조합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할관청에서 계약을 해서 돈만 이쪽에서 대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만들어놔요. 반드시 이걸 붙이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해보니까 저 감리회사가 시공사하고 짜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래서 감리회사는 보니까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결국은 있으면서 뭐 일지만 적고 나중에 한 게 없더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야, 감리회사가 우리가 돈을 주고 의무적으로 했긴 했지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관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또 하나 더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CM회사라고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하니까 이 CM회사를 용역비를 좀 두더라도 선정해서 그 회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CM회사를 선정하자라는 거죠. 아니다. 다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임원들을 뭐 철근 묶을 때 내보내고 뭐 할 때 내보내고 다 연락받아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사감독권 체결하는 경우와 CM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감독관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주로 최소한 건설회사 현장 소장 출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조합에서 계약 체결해가지고 감리회사는 감리회사대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은 감독관대로 조합 입장에서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잘 채용하고 양심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감독관이 가가지고 계속 문제마다 때 부실하게 할까봐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피곤해서 죽을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일지를 매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 단위로 해가지고 지난주 어떻습니까? 계속 청구이 나가면 만약에 이 공사감독관이 제대로만 한다면 최고의 효과입니다. 공사감독관한테 돈 예를 들면 조합장마다 더 많이 월급을 줄 수도 있어요.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 그죠? 3년이면 1억 8천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 CM회사를 한다. CM회사를 하면 일단 CM회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주면 좋은데 용역계약상 금액이 큽니다. 뭐 10억, 20억이 보통이에요. 그러면 CM회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참 나쁜 CM회사가 등장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조합장님이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CM회사는 업무가 변질돼요. 뭐냐면 이 CM회사를 둔 거는 야, 네가 보고 공사할 때 철근 세 가닥 넣을 때 세 가닥 제대로 넣는지 아니면 파일을 5개 박는지 이걸 다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가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CM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공사 단계별로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단계에서 바로 지적해가지고 야, 왜 2가닥만 넣어? 3가닥 넣어? 해가지고 바로 3가닥을 만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을 목적을 해야 되는데 2가닥 넣는 거를 2가닥 넣는 걸 그냥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2가닥 넣는 거 왜 2가닥 넣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2가닥을 넣었는지 3가닥을 넣었는지 CM회사에 맡겨버리니까 조합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준공 시점까지 그대로 둬요. 자기들만 기록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준공 시점 딱 되면 공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공사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다 촬영하고 뭐 했던 거를 거돈을 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이제 미시공된 거
오시공냉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받아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수집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안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시공사한테서 받아내겠다. 30억을 받아낼 테니까 그 받는 금액 30%를 우리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상하다. 제대로 공사라고 용역비 10억, 20억 주고 했는데 제대로 공사 안 해도록 한 걸 놔두고 그걸 자기들이 체크한 다음에 시공사로부터 받아내는 거면 30을 또 달라? 그럼 니네들 이거 30%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잘못하도록 내비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공사가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는 역효과가 있고 여기서 그럼 조합장은 그걸 알면서 왜 내버려두냐? 조합장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CM회사가 과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나쁜 CM회사처럼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CM회사 딱 했더니만 딱 왔을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했더라.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만큼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하라고. 또 어떤 CM회사는 마감재 업체만 계속 바꿔요. 마감재 업체만 바꾸는데 집중해 있습니다. 집중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자꾸 시공사한테 계속 괴롭히니까 시공사한테 야 우리 마감재 마루업체 이걸 좀 끼달라. 샤시업체 이걸 좀 끼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띄먹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잘못된 CM회사 때문에 제대로 하는 CM회사가 요걸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한다면 CM회사 효과는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하셔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조합 임원들께서 특히 조합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R119co.kr에 오시면 사업시행 이쪽 부분에도 있고 공부방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